안녕하세요, 치퍼스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산타페 TM입니다. 지금 12시에 맡겨서 지금 3시 거의 다 돼가는데요. 접지 작업을 지금 했습니다. 물론 어제 이제 작업 전 측정은 미리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작업 후에 이제 측정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제가 작업 과정은 공개를 안 하는 이유는 제 나름대로의 노하우도 있고, 많이 이거를 따라 하셔갖고서 이제 뭐 매출을 그러니까 기본도 안 돼 있으신 분들이 무조건 따라해서 매출 올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근데 이게 접지가 원래 정상적으로는 ECU나 이런 데에 데미지를 안 주는 게 맞지만, 잘못해가지고 ECU의 그 서지가 역으로 먹는 경우가, 역으로 때리는 경우가 좀 있어서 접지를 좀 잘 해야 되는 그런 게 바로 이제 그러니까 영향이 없을 것 같으면서도 잘못했을 때는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는 게 접지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냥 기본 내용도 모르시는 분들이 막 따라해 하셔갖고 차를 ECU를 태워먹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거 과정 잘 공개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저 김한식 교수님한테 지금 뭐 4년째 지금 계속 교육을 받는 입장이고, 어느 정도 이제 기본적인 어떤 스킬이 어느 정도 된다고 판단돼서 교수님도 접지를 한번 시작해봐라 해서 저도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지, 제가 단순하게 어떤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이 작업을 시작한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전기전자의 통신의 가장 기초적인 게 이 접지, 가장 베이스가 이 접지로부터 시작을 하고 모든 회로가 구성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실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기초가 충분히 다져졌다고 이렇게 교수님께서 저를 이렇게 평가를 하셔서 한번 이것도 한번 시작해 봐라 해가지고 이제 한 게 이제 한 2년 되는데, 그래요. 이거를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작업 과정을 안 올립니다. 하지만 이 차량은 보시다시피 배터리 센서 타입이고요. 이에 따라서 접지 방식이 틀려지고요. 또 현대차만의 어떤 특징이 있어요. 현대차만의 특징을 좀 고려를 해서 적절하게 전류 분배와 그 전자의 이동을 충분히 고려한 그런 회로 설계로 해서 접지가 방법은 들어갑니다. 물론 이제 흑배기 쪽 다 생각을 해야 되고, 차체와 엔진과 미션에 대한 부분도 다 고려한 접지 방식이에요. 일단 측정을 해볼 건데, 측정을 해보고 다시 이 접지 어떻게 나왔는지 결과를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측정을 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나오기는 했는데, 파란색이 일단은 엔진 쪽의 선간 전압은 약간 부하가 조금 있는 편이에요. 그래도 그럴 것이 34, 그래도 오차범위 안으로는 정확하게 들어와 있는데, 일단 엔진 쪽은 요거 부분이 왜 이렇게 나올까요? 요 부분이 디젤 예열 구간, 예열을 해서 예열이 끝나는 순간에 이제 순간적으로 전류 소모가 확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나와서 됐는데, 요게 이 전에는 어떻게 나왔냐면은, 잠깐 볼까요? 작업전 여기 나와 있죠. 작업전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디젤은 좀 있어요. 디젤이 옛날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제어를 하지를 않습니다. 디젤이 지금은 배기가스에 대한 부분이 걸려 있어요. 필터링 친 겁니다, 이게. 자, 보세요. 어떤가. 어마어마한 수치죠. 80mm 순간적으로 전압 드랍된 게 83.19mm. 그러니까 접지 전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이게 어디일까요? 네, 이게 바로 ETS 바디입니다. 지금 디젤의 스로틀이죠.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디젤은 시동을 끄게 되면은 완전
닫힘 완전 크로스, 시동을 열게 되면 완전 오픈. 물론 이제 상하에 그 약간의 레인지 값은 존재해요. 완전히 닫히지는 않고 완전히 열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쉽게 말해서 우리 디젤은 완전 닫힘 완전 열림으로 그렇게 알고 계신데, 지금 디젤은 그렇게 제어를 안 합니다. 네. 지금 디젤은 가솔린하고 상당히 유사한 ETS 바디의 작동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지금 ETS 바디가 배기가스 제어를 위해서 미세하게 움직이는 거에 따른 전압이 헌팅되는 걸 보여주는 건데, 디젤은 특히 R엔진 같은 경우는 인테이크 호스랑 그 다음에 흡기 매니폴드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엔진하고 접지가 거의 이루어지는 것은 배선밖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보여지는 거죠. 똑같이 지금 작업 후의 데이터를 볼게요. 자,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어마어마한 차이죠. 예. 반 이상 3분의 1 가량 가까이가 줄어드는 거고, 녹색은 똑같이 지금 지금은 빨간색이 지금 ETS 바디로 연결을 해놨어요. 제가 지금 빨간색 보이시죠? 선. 녹색은 지금 차체, 파란색은 엔진. 예. 녹색은 차체, 파란색은 엔진, 빨간색이 지금 스로틀인데 굉장히 안정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전류의 방향과 전압 강화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오차범위 안에 들어와야 되고, 또 전 데이터와 비교를 했을 때 이렇게 노이즈, 전압이 그러니까 어떤 작동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불안정하게 전압을 계속 얘를 일정 제어를 하기 위해서 계속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거기다가 막 부하 먹으면은 또 막 전압 강화를 해서 전압 상승으로 바뀌고 막 개판이죠, 개판. 여기를 잠깐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은 전압이 계속 이렇게 일정하게 튀는 걸 알 수 있어요. 예. 이런 것들 때문에 접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측정을 2번을 했거든요. 이거는 이제 미션하고 다른 부위 측정한 건데, ETS 바디는 일단 뺐죠. 예, 이때도 상당히 전압 강화가 매우 심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치로 전압 강화가 움직여요. 128. 이게 산타페 TM 2.0 디젤의 접지 상태를 알아본 것입니다. 작업 전, 그 다음에 작업 후, 이렇게 나오는 거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8단 미션이 약간 버벅거리는 부분도 있고 약간 변속 충격이 조금 있죠. 그 부분이 좀 많이 개선이 된다고 하세요. 실제로 굉장히 부드러워진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따로 이렇게 뭐 선을 저희가 기성을 만들어 놓고 쓰는 게 아니고, 측정해서 어느 부위가 어떻다라는 거에 따라서 선이 좀 더 추가가 되는 경우도 있고 좀 빠지는 경우도 있고 위치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커스텀이죠, 쉽게 말하면. 완전히 다 이 자리에서 선 길이 재서 단자 물고 이렇게 해서 다 직접 선을 다 만들어서 그 자리에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빨리 하면은 3시간, 늦으면 뭐 4시간 반, 5시간까지 걸리기도 하죠. 뭐 그렇게 해서 지금 오늘 이 작업을 마친 겁니다. 뭐 작업 엔진 쪽이 약간 조금 부족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3분의 1 가량 줄었다는 거, 이 정도만 해도요, 뭐 오차 범위 안에, 우리가 허용 범위 안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안 돼요. 그리고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는 쌍용차처럼 이렇게 노이즈가 많이 적은 편은 아니에요. 노이즈가 좀 많고, 또 접지를 한다고 해서 쌍용차처럼 10mV대까지 급격하게 계산을 시킬 수 있진 않아요. 왜냐 모노코크 바디 부분과 이런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매니폴드나 로커왕 커버나 이런 것들은 플라스틱으로 된 부분이 너무 많아요. 쌍용차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알루미늄으로 다 제작해서 실제로 접지 효율이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작업을 해놓으면. 근데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경량화랑 그런 것들 때문에 다 이렇게 플라스틱을 많이 쓰기 때문에 실제로 접지 효율이 굉장히 안 나와요. 그래서 쌍용차처럼 뭐 10mV까지 급격하게 그 이하로 떨어뜨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지금 이 정도까지 줄였다는 거는, 이 정도까지 개선을 해놨다는 거는 굉장히 효율이 잘 나온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차에서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접지에 대한 거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이번 차량은 산타페 DM 2.0, 산타페 TM, 산타페 TM 2.0 디젤 R엔진 접지 작업 후기였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